자, 이제 121페이지에 34번 문제를 들어가죠. 자, 다음 중 거래계약 차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교환 같은 경우에 이제 검인 신청 대상인데 요청 시에 검인 신청을 의무는 자, 이게 개업공개에서는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무 자체가 없다. 요청 힌트가 나니까 2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사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검의 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은 중개사법이 아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표준 서식이 없죠? 그래서 표준 서식이 없어서 지금 표준 서식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서면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이 법인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4번이 왜 틀렸냐? 법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아닌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사원임원이.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자, 그 부분에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요청이 있던 없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신고를 개업공개에서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 틀렸고요. 자, 35번에 다음 중 공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놔야지만 되죠. 다시 한번 연습하면 인물, 그 다음에 계거, 그 다음에 인권, 조설약 이렇게 되죠. 자, 인적 사항이죠.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자는 지급하는 사항, 인돌시, 권리자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기한, 조건이 기한, 설명서 일자, 약정내 그렇죠. 자, 이런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 그러면 35번은 총 9개인데요. 다 합니다. 해당되는 게 모두 다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6번 보죠. 자, 다음 개업공개 작성 거래계약서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는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은 있죠. 계약의 효력 자체는 일단 당연히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마찬가지죠. 자, 1번, 2번 모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의 경우는 누가 개업공개사 역할이죠? 분사무소 책임자죠. 대표자가 아니라. 4번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서명하였으나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계약 효력은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모두 다가 일단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은 있다. 자, 5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37번 문제를 보죠. 자, 개업공개서 중개로 거래가 성립된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은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을 보시죠. 거래계약서는 자,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중개보 모두가 작성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는 작성할 수 없죠. 자, 38번 문제로 보죠. 자, 법인 개업공개사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설정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자, 그럼 분사무소 2개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 2억과 분사무소 각각 1억 이렇게 되죠.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 4억이 되겠죠. 자, 39번 문제로 보죠. 다음 보증 변경 및 재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9번에 그 5번이 틀렸는데요. 자,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 만료에 다시 보증 설정하자는 자는 기존에 설정한 보증기간을 할 수 있다. 자, 기존에 설정한 보증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다른 걸로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공제로 바꿔서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40번 문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개업공개사 의뢰인이 보증에 직접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의뢰인만 일단 보증기관에 직접 가면 되고 2번이 일단은 의뢰인이 가서 하는 거죠. 2번이 맞고요. 자, 등록관청 3번 같은 등록관청을 거쳐서 또 등록관청 의뢰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등록청을 해서 받아서
건네주는 것도 아니고 개업공개에서 직접 보증기관에 받아서 건네주는 거 아니죠. 자, 일단 어떻게 한다? 의뢰인이 직접 보증기관을 간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41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4번을 보면 중개법인이 이익의 분사무소 두는 경우 해당 중개법인은 최소 2억 5천만 원의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다. 자, 아까 문제 똑같은 문제 있었죠. 두 개의 분사무소를 둔다면 어떻게 된다? 주된 사무소 2억과 그 다음에 또 각각 분사무소 1억씩 해서 4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다음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 부분에 보면 자, 이 특수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1천만 원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자, 농협만 1천만 원이지 특수법인 다가 1천만 원이 아닙니다. 농협만 1천만 원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과 같이 따라서 하는 부분이죠. 자, 2번은 니은 부분은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2억 원의 보존 설정.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2억 원 하는데 자, 분사무소를 둔 경우 분사무소 얼마? 1억이죠. 자, 그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부분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 미음 부분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비읍 부분을 보면 자, 일단 그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을 설정한 후 설정신고서에 업무보증 설정 서류를 차번을 첨부하여 반드시 신고한다. 자, 반드시 신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한 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 이렇게 세 개가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3번 문제를 보죠. 의뢰인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일단 2번을 보시죠. 자, 개업공개사는 권리 이전한 의뢰인에게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불응했어요. 그럼 이 중개사법에서 이제 그 확인 설명 부분에서 배웠던 거 있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불응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보시죠.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책임을 면하는 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설명하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개업공개사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죠. 44번에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몇 년간 회수금지 이거는 3년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일단 4번을 보세요. 개업공개사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의뢰 중개인 장소로 제공하여 의리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거래 당사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죠. 지금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종전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전달받고 수령한 후 횡령했습니다. 자, 갑은 거래 당사자가 자, 갑이 뭐죠? 개업공개사죠. 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없다. 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자, 이걸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도금이나 또 잔금이나 혹은 또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다는 과정에서 중간에 일정 부분을 횡령했다면 이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없다 이렇게 했으면 문장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죠. 자, 46번 문제를 보죠. 다음 중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4번을 보죠. 자, 제가 누차 기본 강의할 때, 뉴학 정리할 때도 한번 제가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자,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거고, 공탁은 어떻게 한다?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거죠. 4번은 거꾸로 됐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죠. 자, 47번. 국내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 차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 관리하는 개업공개사 본인의 이금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는데요. 자, 개업공개사명을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 침과 뭐 어떻게 하라? 분리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48번 문제를 보죠. 국내사법령상 계약금 등 반환차문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는 예치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이런 문구들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있던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번 계약금 등의 반환차문 이행 보장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예치를 권고했습니다. 1. 거래 당사자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개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도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 자, 계약금 등 예치했어요. 중도에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 개업공개사가 거래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채권관서, 공제사, 계약금 등 예치 전문회사 명의로만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데요. 뭐 빠졌죠.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한 부분 보면 자, 예치 명의자가 있죠. 예치 명의자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어떻게 돼요? 자, 은보, 신체, 그 다음에 공전 이렇게 되죠. 은행, 보험, 신탁, 최신공세, 전문회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또는 그래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됐죠? 지금 빠져있죠. 만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빠졌으니까 틀렸죠. 자, 그러면 4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 같은 경우 보죠. 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도금을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사업 하는 자, 계약금 예치 전문회사 명의로 신탁회사 예치할 거래 당사자 권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금 예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거래 당사자에 한다. 담보 책임 약정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진다는 약정 자체는 없다. 자, 그럼 50번 보죠. 다음은 계약금 등 반환차문 이행 보장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계약 이행의 완료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으면 언제든지 자, 일단은 언제든지가 아니죠. 자, 계약의 이행이 계약이 해제되면 이때 이제 중도에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라고 하는 부분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치한 계약금 등 관리 인출 반환 절차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전환되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뭘 기억하라? 대통령령을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기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자, 공제나 그 다음에 또 공탁도 해도 가능합니다. 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딱 단정했으니까 틀리죠.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금융신탁, 공탁, 공제사업하는 자이다. 자, 이제 요거는 예치 명의자죠. 그럼 예치 기관은 어떻게 돼요? 예치 기관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자,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신탁회사, 공제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5번을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문제를 보죠. 계약금 등 반환차문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을 보면 개업공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그게 틀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체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소속공개사 명의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개업공개사 의무를 위반합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네 가지 의무. 약정하라. 그 다음에 또 거래는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자기소유 증거 분리하라. 보증설정에서 증서사본 기업부자라. 이거 네 가지 의무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 부분이었죠.
자, 우체국 예금 부분에 가면 채신관 서 있습니다. 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죠. 그래서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자, 계약금 등의 예치를 의뢰인의 계약금에서 명의로 예치를 요구한 경우 예치하여야 한다. 요구했을 때 하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또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그거는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자, 52번. 자, 공개사,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2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 실천제 1년 이내에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뭐를 실무교육을 받아주면 되죠. 자, 53번. 자, 개업공개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책임자 당연히 실무교육 받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실무교육 등 고용신고일 전 1년에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이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 사원임원 중 업무를 담당한 자원임원뿐만 아니라 자,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사원임원이 모두 다 뭐를 받는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입니다. 자, 여기에 법률지식, 부동산중개, 경영실무 그 들어가면 안 돼요. 법률지식, 부동산중개, 경영실무 이런 것들은 실무교육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고요. 직무교육 그냥 직업윤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5번을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54번에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중개보조는 뭐예요? 이건 직무교육 대상이죠. 55번 개업공개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2년 이내 중개보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다. 2년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55번도 틀린 부분. 자, 56번 문제를 보죠. 다음은 공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네요. 자, 거기 보면 기억 부분에 보면 뭐죠? 사원임원이 실무교육 수리하나 등록금 추가되는 사원임원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 자, 추가되는 사원임원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을 받아주면 되죠. 자, 리은 같은 경우는 연수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 자, 디귿은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교육 연수를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 1개월이 아니고 2년이 되기 전 2개월.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부분에 보면 석삼, 자, 전이 석삼, 전임 강사 2년, 석사학위 3년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년이 아니고 3년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사, 등록관청은 중개사 예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업공개사 의무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자, 이제 그 135페이지에 보니까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하는 시점 뭐예요? 발생하는 시점은 중개계약 체결시 이렇게 됐죠. 자, 청구권 행사하는 시점은 자, 원칙은 약정에 따라 받는다. 그런데 약정이 없는 경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행사할 수 있다. 자, 거래대금 지급 완료라는 것은 뭐예요? 잔금 지불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과 실력 거래액이 무효 취소됐을 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중개 보수의 범위를 보면 주택, 주택 외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주택은 부속도시를 포함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전원법인 내에서 매매기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쌍번호 각받죠. 그래서 나머지는 시도조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유를 적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범위,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범위, 매매기관, 임대차 모두 1,000분의 9입니다. 상호, 협의해서 받는다. 쌍번호 각받죠. 자, 오피스텔. 요번에 나온 게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 부분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을 갖춘 경우에는 매매기간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받는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오피스텔이 0.5, 0.4, 1,000분의 4, 1,000분의 5를 1,000분의 5, 1,000분의 4를 적용하려면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 그 다음에 화장실, 욕실 동시에 다 모두 다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자,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자, 월세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월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여 5천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죠?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때 다시 계산하죠. 월차임 곱하기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으로 다시 한다. 자, 교환 같은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분양권자매라면 실제 거래 가액에다가 중개보수율. 자, 그럼 실제 거래 가액이 뭐냐? 자, 여기에 여러분 이제 요약배는 실제 거래 가액이라고 표현됐는데 실제 거래액은 기납입된 금액에 뭐를 프리미엄을 어떻게 한다? 합쳐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동일 나오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뭔다? 매매 중개보수만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실비와 관련된 부분,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리 이전원에게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 이체 비용은 어떻게 돼요? 권리 취득원에 청구한다는 거.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죠. 그러면 실비와 관련된 조례, 시도조례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에서 주택과 관련된 조례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무소 소재지와 대상물 소재지가 틀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적용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권리험지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137페이지에 문제를 풀면서 들어가죠. 자, 1번에 다음은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니까 그 4번 날 보세요. 중개보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약정이 없는 중개계약시다.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어떻게 됐을 때? 완료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에 다음 중 중개보수 및 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주택의 중개를 사용으로 대하여 중개보수율이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산율을 유일판 대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중개보수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죠. 여기서 보면 일단은 자, 이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율에 대해서 유일피에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결국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 외의 대상물에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먼저. 자, 개업공개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은 뭐죠? 법정기는 초과해서 정보주문의 행위는 무효다. 그 중개행위 자체가 무효는 아니죠. 자, 니은에 보면 법정 중개업소의 실비명으로 금품받을 수 없다. 실비 명목으로 금품받을 수 있지요. 자, 디귿은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리얼을 보면 자, 중개업은 중개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보수 안 받아도 뭡니까? 보수 안 받아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개사법 위반 안 돼요. 중개사법은 일단 더 받는 게 문제지 덜 받거나 안 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미음에 보면 자, 부동산 거래가 무효로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 같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무효가 되는데요. 일단 누구의 고유과실이 아니라면 개업공개사의 고유과실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비읍과 시읒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은 디귿, 비읍, 시읒 세 개가 타당한 것이네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보죠.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중개보수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서비스 대가로 받는 보수이므로 반드시 의뢰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자, 반드시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죠. 자, 2번에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있고 수원시 8달구에 소재한 분사무소 근무하는 분사 책임자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준 경우 경기도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사무소와 대상물이 틀리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정하고
이때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일단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죠? 실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죠. 근데 이건 누구한테?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자, 4번 문제는 이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서로 다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인데 서로 다른 중개 대상물 아니죠?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가 이렇게 되면 동일이 3개가 나옵니다. 자, 그걸 염두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일단 5번 같은 게 보면 누구 잘못이에요? 개업공개사 잘못이죠? 그럼 개업공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중개보수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5번에 다음 중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옳은 내용인데요. 자, 판례에 의하면 개업공개사가 계약 조건의 절충 등 실질적 중개를 했는데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니은번에 거래 당사자는 일방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소멸된다. 일방의 이행지체라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니죠. 그럼 소멸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니은 부분 틀렸고요. 디귿, 리얼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특히 리얼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 갖춘 이 동시에 다 갖춰야 되면 임대차는 1.5에 4, 매매는 1.5에 5죠. 자, 미음에 보면 월세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자, 5천만 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5천만 원 미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미만은 5천만 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5천만 원 안 들어가죠? 5천만 원 이하면 5천만 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건 들어가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5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 비읍에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는 개업공개사가 서울 소재 주택을 중개한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구해야 된다. 자, 지금 사무소가 경기도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도 조례가 되죠. 자, 시업 부분은 또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되죠. 6번 문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2번을 보시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 각각 때 쌍방으로부터 합산해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는 거래금 1,000분의 2이다. 자, 지금 쌍방으로부터 합산이죠. 자, 합산이 아니라 쌍방으로부터 각각 이렇게 돼야 돼요. 합산으로 할 때는 1.2918, 1.8% 이렇게 되죠. 각각은 0.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합산이 아니라 각각.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및 실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에 개업공개사가 계약금 등 이체를 권고하여 금융기관의 명의로 계약금 등 이체한 경우 실비를 매수임자는 권리 취득을 해내기 영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자, 개업공개사 계약금 등 이체를 금융기관 명의로 이체했습니다. 자, 지금 비용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용은요, 누구 명의로 청구했을 때만 받을 수 있냐면 개업공개사 명의로만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도의 해지가 됐습니다. 자, 중개가 가능했을 전제로 기대 중개보수 상당의 금전을 청구할 수 없죠. 거래 성사가 되지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뭐예요?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은 이렇게 되죠. 자, 4번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1,000분의 구매해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전용 면적 85 이하가 안 됐거나 전용 부엌, 화장실, 욕실이 없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런 주거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0분의 9 이렇게 되죠. 4번이 맞는 거. 5번에 중개보수는 거래경험 선임을 받으시면 무효 취소된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죠.
누구의 고의과실? 개업공개서의 고의과실 2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9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8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